네, 제7강 적금 이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재테크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적금 이자의 비밀입니다. 자,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적금과 예금이란 단어도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이 적금이 무엇이고 예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먼저 적금이라는 건요, 매달 정해진 금액을 불입한다라는 뜻입니다. 그렇다는 건 내가 월급을 받으면 매달 그 월급이 얼마씩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적금, 재테크 방법을 바로 적금이라고 합니다. 그럼 예금은 이런 겁니다. 일정한 금액을 예치해 둔다는 뜻이고요. 매달 쉽게 말하면 목돈을 한 번에 넣어두는 거죠. 매달 얼마씩 쌓아가는 게 아니라 목돈을 한 번에 넣어서 1년 만기, 2년 만기, 3년 만기를 정해서 나중에 그 기간에 차면 찾고 목돈도 원금도 찾고 이자도 찾는 그런 상품이 바로 예금입니다.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. 금리, 굉장히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단어죠. 잘 낯설고. 근데 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금리는 사실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. 이자를 금융용어에서는 금리로 말하는 것이고요. 이자가 6%다라고 하면은 그 6%는 1년 기준으로 6%라고 하는 겁니다. 제가 이거를 통상 1년 기준으로 말한다. 이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썼어요. 왜냐하면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뒤에 가시면 그 내용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금리가 5%다. 그러면 1년 기준으로 5%를 주겠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실제로 적금이자 지급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100만원씩, 매달 100만원씩 6%의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에 가입할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시중에 6%면 굉장히 높은 거죠. 적금 이자가. 자,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. 자, 보시면 이제 12개월 기준, 1년 동안 넣는 거죠. 12개월 동안 첫째 달에 100만원을 넣습니다. 그러면 6%의 이자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금리라는 건 1년 기준이라고 얘기했죠. 그럼 1년 기준이기 때문에 6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금액이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적립을 해놓습니다. 자, 그 다음 달, 두 번째 달에 100만원을 넣으면 6만원에 6%, 그러니까 6%를 주는 게 아니라 5.5%를 적립해 놓습니다. 왜냐하면요, 1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? 1년 기준의 6%인데 이 친구는 두 번째 달에 넣었으니까 1년이 안 되고 11개월입니다. 그래서 11개월 기준으로 그 프로테이지가 깎여 나가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세 번째 달에 넣으면 또 은행 입장에서는 이 10개월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환산이 5%로 줄어드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쭉 이자들이 점점 누적되는 것들이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죠. 은행 입장에서 만약에 6개월째 넣는 거, 예를 들어 6개월에 넣는 거에 100만원 내에서 6%를 또 준다고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 손해겠죠. 왜냐면 1년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그 기간에 맞춰서 자신들이 다른 것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그 기간에 다 채우지도 않고 금액을 불입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간에 환산해서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최종 만기 이자는요, 1200만원을 부었지만 이자는 39만원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39만원에서 15.4%의 이자 소득세를 징수를 합니다. 우리나라는 그 15.4%고요. 다른 선진국들은 더 높습니다. 자, 그럼 징수할 경우에는 6만 60원이라는 금액이 차감이 되겠고요. 이 39만원에 대해서. 그럼 실수령 이자는 39만원 빼기 6만 60원이니까 32만 9,940원이 됩니다. 그리고 이 32만 9,940원을 1200만원 대비해서 환산할 경우 프로테이지가 2.7%라는 사실이죠. 네, 여기까지 이해가 쉽게 되셨나요? 이 기간에 따라서 은행이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이요. 자,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. 근데 이 계산 방법을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가상승률입니다. 자, 그럼 실제로 2.7%, 조금 전에 그 100만원씩 6% 이자를 받는다고 적금을 했을 때 2.7%라고 한다면
문제는 바로 통상 3.6%씩 상승한다는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함에 있는 겁니다.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 그러면은 결국 3.6% 빼기 2.7%를 빼면은 마이너스 0.9%가 되고 결국은 내 돈의 가치는 하락되어 있다는 겁니다. 내가 이자를 받은 것 같아서 뭔가 돈이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 물가 상승 대비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에 내 돈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죠. 그래서 적금으로 자산 증식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증식이라는 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. 6%니까 2.7%죠. 실제로 은행에 가시면 농협 같은 경우는 한 4% 정도, 그리고 일반 1금융권 같은 경우는 3.2%에서 4% 정도밖에 안 되죠. 그러면은 실제 이자는 여러분이 적금을 정말로 넣으신다고 하면 실제 이자는 2%도 안 됩니다. 그러면 이 마이너스율이 더 올라가겠죠. 자, 그럼 결론. 적금으로는 안전하게 돈을 모으는 용도로는 적합합니다. 적금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적금을 활용해서 내가 돈을 안전하게 모으겠다라면 그 용도가 적합합니다. 그러나 내가 자산을 불리겠다라는 목표로는 이 적금이 적합하지가 않죠. 과거 IMF 시절에는 이 정부에서 이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높였습니다. 금리가 이자를 굉장히 많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금을 하고 예금을 하기 시작했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적금과 예금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증식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. 왜냐하면 기준금리에 맞춰서 이 적금 이자는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. 자, 여러분 적금 이자에 대한 이 계산 방법에 대해 잘 배우셨나요?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시고 또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이 댓글을 달아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